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SL 산들 강의 김태형입니다. 예, 내일이 4월 11일 그 19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관련한 이야기들로 1시간을 채우겠습니다. 예. 마이크 안 나오나요? 발칙한 청취자님께서 마이크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예. 발칙한 청취자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여기 민중의 소리에 생방송의 채팅장을 지키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여러 번 뵙게 되네요. 드디어 내일 총선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11시에 총선 2012 총선자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에서 투표 참여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또 11시 40분에 대학 등록금 관련한 또 기자회견을 하고, 끝나자마자 또 12시에 민간인 불법 살찰과 관련한 또 조중동 관련한 그런 기자회견,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기자회견들이 연달아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한다고 해서 방송 나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도 없으니까, Remember Them 2 사이트 만들 때 필요하시면 저 데려다 쓰세요. 흐흐흐. 예. 그렇습니까? 발칙한 청취자님 놀고 계시다고 Remember Them 2 사이트 만들 때 필요하면 쓰시라고. 감사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이렇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Remember Them 2 만들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Remember Them. Remember Them은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의 사이트이지만은, Remember Them 2는 국민의 사이트, 실질적으로 법적 소유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조합을 만든다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Remember Them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래도 한번 시도하고 실험했던 사이트였습니다. 어떤 평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Remember 2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그랬습니까? 예. 2008년도에 2008년 4월 달에 18대 국회가 있었었죠. 잠깐 저 이야기를 좀 하면은, 2007년 12월 달에 9시 뉴스에서 KBS, MBC, SBS에서 막 BBK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당시에 게임 회사에, 온라인 게임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이렇게 폐업체를 했죠.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는 사장들도 있었고, 다른 업체 사장들도 있었고, BBK에 대해서 강남의 IT 업체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관심은 있고, 중요한 사건인데는 알겠는데, 그 BBK 사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싶어서 BBK를 개인적으로
뭐 한 3-4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인터넷에서 뒤졌죠.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화, 주간 동화인가? 월간 동화, 뭐 이런 곳에도 이렇게 자료들이 있고 하면서, 뭐,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BBK 사건은 그건 너무나 뻔하고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사기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근데 그를 주도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고, 어쨌든 일국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여서 그것을 아닌 것처럼 집단적으로 꾸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회사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는 그래도 뭐, 근데 국가 단위가, 국가 단위가, 정부 단위가 또는 정당 단위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집단적으로 사기를 펼치고 있는 그 진행형에 대해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없는,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18대 국회가 막 이렇게 닿기 전에 19대 국회, 그러니까 18대 국회가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시에는 4월 달까지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일반 몇몇 시민들이 모여서 이명박 탄핵 서명 운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모여서 3월 달에 어느 이렇게 오피스텔에 모여가지고 막 작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명박 탄핵 서명 운동이었죠. 당시에는 어쨌든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들이 18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명박을 탄핵시켜라라는 서명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초기에는 뭐 그렇게 큰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는데, 그냥 뭐 아고라 등에서 일부 이렇게. 근데 그것이 광우병 사태랑 같이 맞물리면서 폭발을 했죠. 그게 기억하시는 이명박 탄핵 서명 그것이 아고라로 넘어가면서 아고라 서명 운동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당시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4월 중순쯤 어느 날 소울드레서에서의 어느 여성들이 우리도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와서 다른 카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생전에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집회를 참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뾰족 구두신을 신고 집회에 참여, 일주일 전에 소라 광장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소울드레서 회원들이 집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여 명이 1000여 명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다 돌아다니면서 1000여 명이 동시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집회를 하자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5월 3일 2008년도 촛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2008년 5월 촛불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촛불을 진행했던 많은 네티즌들 중에 일부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광우병 대책회의 당시에 연락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60대 전이었는데, 어느 초등학생, 기억에 9살인가 그쯤 되어지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아빠랑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촛불 집회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아빠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 일주일 전에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런 슬픔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빠가 그 광우병 대책회의에 저금통 하나를 전달하면서 그랬답니다. 우리 딸이 촛불 집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일기장에도 촛불 집회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딸이 모아놨던 저금통을 광우병 대책회의에 주겠다. 이것을 좋은 일에 써달라.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당시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6월 넘어가고 7월 넘어가고 그런 눈물의 100일이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떨어지고 싸우고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4월 10일이 내일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슬픈 이야기는 하지 마요. 담배나 피러 가면 슬픈 이야기는 그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예, 이제 그러니까 말로써 그냥 당위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에 대한 국민의 저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마지막 선거로서 한번 심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연습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6.2 지방선거 때도 했고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때도 했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아니,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속엔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엔 너와 나는 강대였고 저들의 계획 속엔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그 한번 좀 이렇게 그 상상을 돌이켜 보면은 2008년 촛불을 계기로 해서 당시에 광우병 대책회의가 역사상 최대의 그 연대 단체였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 접했는데요. 그 상황실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상황실을 하는데 지금 현재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의 상황실은 한 많아야 10명 정도, 주로 참여연대 간사들과 이렇게 몇몇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진보연대 그리고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광우병 대책회의는 상황실 회의를 하면은 많을 때는 한 60여 명 정도가 상황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가 안 되어서 나중에 팀별로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소위 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어쨌든 단체들이 다 모인 거죠. 그 단체들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스펙트럼이 되게 많고, 그 스펙트럼이 많으면 뭐냐면은 서로 심지어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적대적인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단체들, 앞에서 집회하면 바로 뒤에서 붙어가지고 집회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 서로 찢어져서 나누어진 단체들도 있었고, 그런 단체들이 당시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은 단체들만의 연대였었죠. 제 기억에 그 단체 간의 연대에 정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졌던 거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서거를 하셨을 때, 물론 그 전까지는 논의 테이블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당 간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죠. 역시 이게 민주당과 당시의 민노당, 진보신당이 함께 움직이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 2008년 광우병 대책회의 때도 민주당은 따로 있었고, 이렇게 옆에 있었고, 당시의 개념으로는 선거연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처음으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합동 작전을 펼쳤던 것은,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며칠 보름쯤 뒤에 있었던 2009년 60대 회 때, 당시에 광화문 서울시청 광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경버스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둘러쌌죠. 이쁘게 아주 섬세하게. 그거를 뚫고 그 광장을 여는 작업을 당시의 민노당과 민주당이 의원 한 20여 명 정도가 함께 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길 건너편에서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되어져 있었고, 그때는 거기 네티즌들이 지키고 촛불 예비군, 언소주, 대한청년, 아고라 청년, 이렇게 그런 애국 촛불 연대, 이런 그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대한문에서 지키고 있을 때, 맞은편 시청 광장에서는 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그러니까 한국 진보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회원들이 가서 밤새도록 지키면서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정당들이 함께하는, 단체들 연대와 정당이 함께 연대하는 실질적인 작업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09년 6월 달이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해 10월 달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안상 상록을인가요? 몇 군데에서 선거연합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2012년 4월 선거는 뭐 한국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양당 이게 야당의 선거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선거 연합은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뭐 가치 연합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국가라는 것이 어떤 계급과 계층이 서로 다른 생산자와 소비자 뭐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 경영자 경영 뭐 이런 다양한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 공동체적인 입장이 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이 진보 진영이 그야말로 갈갈이 찢어져 있었죠. 이게 2008년부터 2009년을 거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의 결정판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계속 문자가 오네요. 예. 투표 참여 독려 문자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10여 명에게 내일 투표하자 이런 문자를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 잠깐 한 10분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오네요. 예. 어쨌든 이게 선거연합이라는 것이 뭐 양당 간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일상적이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많은 어떤 노력과 눈물의 결과로서 2008년, 2009년이 만들어졌고 2009년에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선거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예, 천곡됩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예,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거연합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11시 반 정도에 같이 한 10여 명 정도랑 같이 있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돈 만 원씩 내기를 하고 그래서 1당은 누가 될지 1당과 2당의 차는 어떻게 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가 밑바닥에서 우리들이 지난 4년 동안 촛불을 들었던 결과고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싸웠던 결과고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간절한 어떤 요구와 소망, 분노의 반영이지 않겠느냐라고 싶습니다. 예. 아이패드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채팅창에 떠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청곡 됩니다. 예, 경문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검색을 하는 동안 검색을 하는 동안 노래를 하나 들을까요? 경문이라고는 여기 안 나오네요. 윤민석. 윤민석님의 다른 곡 신청해 주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반민특위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곡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There's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in time. It'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There's nothing you can know that can't be known. Nothing you can see that isn't shown. Nowhere you can be that isn't where you're meant to be. It'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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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Four, three, two, yeah. 악순환의 연결고리 끊을 수는 없는가. 더 이상의 피해자란 말이 사라지기를. 눈을 감고 펼쳐보는 새 세상 유토피아. 과연 올 수는 있는 건가. 다 정리하고 싶은 맘. 겉으론 깨끗없이 말하기 힘든 하얀 얼굴 안에 감춰진 미장된 비리 이젠 잘 가거라 이제. Good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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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s left in just power. Good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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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ing bombing don't anymore.
예, 지금 이 곡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곡인데요.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곡입니다. 제가 뭐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근데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음 기회에 다시 듣는 걸로 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 제일 이걸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것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방송한 거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한번 함께 들어보죠. 정말 뭐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감동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긴장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뭐 여기서 처음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버그스 플레이에서는 좀 이렇게 원하는 곡을 좀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희 집회 때 들었던 그런 노래가 아니네요. 보존도 좀 그렇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저희 딸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그 011 발칙한 청취자님이 채팅창에 올리시네요. 내일이 대선이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RDD 조사를 했는데 RDD 핸드폰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재인 48.7%, 박근혜 41.8%, 흐흐라고 되어 계시네. 지금 뭐 한 2달쯤 전에 뭐 이런 저런 곳에서 이야기 듣기로 석 달쯤 전이었나요? 이렇게 여론조사는 아니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평가로 해서 한나라당, 그러니까 MB 정권 심판의 기류를 타고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 이상을 차지한다. 당시엔 245 지역구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이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심판조차도 그 정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자라고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더 많은 심판을 이렇게 의석수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지금도 보면은 의석수가 뭐 한 130석까지도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뭐 하나의 가정인데 투표 결과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일당이 나오는 게 있고 과반수가 안 되는 일당이 있습니다. 그 과반수 안 되는 일당이 새누리당일 수도 있고 민주당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과반수 넘는 당이 만들어질 네 가지구나. 과반수 넘는 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석 중에서 150석이죠. 151석을 얻는 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일 수 있고 민주당일 수 있는 거죠. 예, 발칙한 청취자님, 이렇게 되게 빠르십니다. 과반수 안 되는 일당이 좋습니다. 발칙한 청취자님이 주관식 답변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반수 안 되는 일당이 좋고 민주당이 135석, 진보당이 20석 정도가 적당하다. 이 제일 좋다. 뱅엠돔님, 1당은 민주당이 믿습니다. 2당은 새누리, 3당은 통진당, 이상적입니다. 민주당도 1당이 안 돼야 진보당하고 힘을 합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국민을 믿습니다. 이제 이번 19대 총선은 2008년 18대 총선과 같은 그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겠죠. 예? 어쨌든 일당이 민주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과반수를 주는 결과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국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총선 끝나자마자 이렇게 후보자들은 이렇게 국회 의정 활동을 한다고 바쁘겠지만 이제 우리 국민은 다시 대통령 선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뭘 준비를 한다고 해봐야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거 정도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라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열심히 트위터를 하고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총선 끝나고 곧바로 있는 게 이런 거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주기죠? 사주기인가? 2010, 11, 12 3주기가 있고요. 60대가 있습니다. 6월 10일. 예. 87년 이후에 다시 이번에 5월 23일 3주기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6월 10일 몇 주기 그것도 한참 될 것 같은데 20주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대회는 시청광장에서 예정되어져 있는 걸로 4월 13일이 임시정부 기념일인가요? 4월 13일. 예. 60대쯤 되어지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60대 날 아마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선에 나가는 것을 발표하는 시점이 될 것 같고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좀 6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60대에는 그야말로 제야 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정당을 다 포함한 거국적인 60대를 준비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이번에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60대를 거치면서 서울시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였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도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도 총선과 60대 그 사이에 그 분위기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는 뭐 국회 일정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선거 끝나고 약간 좀 정비를 한 다음에 5월 달부터 뭐 한 10월, 11월 국회가 있는 내내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 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고 그러면은 그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청와대가 어디까지 이명박이 지시를 했는지 이명박이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야권이 이긴다고 하면은 내곡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을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뭐도 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편법과 증거 자료 뭐 이렇게 왜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획부 장관이 불법 선거를 저지르고 있죠. 선거에 개입을 해서 야당의 감히 그 기획부 장관 박지원 장관이 뭐 가령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그 4대강 주변에 자전거 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예산은 서민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내가 재정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게 박지원. 또 하나의 MB 아바타. 지금 현재 뭐 했냐면은 야당의 어떤 그 선거 공약을 가지고 동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내고 있죠. 선거 지금 대응하기 뭐 이렇게 바쁘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이런 장관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또 봐야 될 게 여기 정수장학회 말씀하셨는데 정수장학회 포함해서 YTN, MBC, KBS 등에 대한 언론 장악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퍼졌던 KT라든가 철도공사라든가 MB의 낙하산 인사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함들 이렇게 그리고 뭐 공무원 노조, 뭐 정교조,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은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좀 뭐한데, 예. 이게 5월 달부터는 세상에 많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국민의 밥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도 복지 부분도 챙겨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 때 벌어졌던 악행들을 다시 되짚고 그런 것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청문회를 계속 이렇게 좀 박아 나가는 것도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대선에서는 네거티브 공격을 들어와도 그걸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같이 공격하는 야권이 되길 바라요. 예. 예. 지금 채팅창에는 승리의 어떤 막 열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 또 지금 발칙한 청취자님께서 총선 재밌는 게 MB 심판으로 시작했는데 MB가 없어졌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BBK 사건부터 광우병, 뭐 용산 참사, 뭐 쭉쭉쭉쭉. 근데 또 이제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제까지 MB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고마운 존재였죠. 저도 사실은 뭐 투표나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저를 BBK에 대해서 알게 하고 광우병에 대해서 알게 하고 뭐 온갖 사건에 대해서 뭐 알게 만들고 뭐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만들었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항상 저들을 바라보고 감시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MB에겐 감사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되게 놀라웠습니다. 전 국정원 언론 장악에 대한 시나리오 같이 논의했던 국정원 직원을 발탁하고 기무사에서 이렇게 민간인 사찰을 했던 사람을 발탁하고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금 감면을 이야기했던 사람을 발탁하고 FTA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원문과 관련해서 오타가 숱하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행했던 사람을 공천하고 후쿠시마 원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리 1호기를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연장시키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을 비례대표 1번으로 했던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했다고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 한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앞뒤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 여전히 우리는 좀 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검은 것을 검다고 진짜를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은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 장악했던 사람을 뽑아주고 한미 FTA 온갖 한미 FTA 뭐 EU FTA를 포함해 한미 FTA에서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사람을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을 한국을 어쨌든 뭐랄까요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고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공천하는 당이 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다라는 게 아직은 우리가 더 힘을 모으고 더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노래 하나 더 듣고 이게 아까 신청하신 곡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죠. 저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까처럼 아이 버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혹시 오늘도 언제나처럼 불같은 늦잠을 자고 있나요? 혹시 오랜만에 휴일에 즐거운 계획을 짜고 있나요? 하지만 잊지 마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희망을 담은 소중한 선택
힘을 보여줘요. 주저하지 마요. 꼭 오늘만큼은 예!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하지만 잊지 마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희망을 담은 소중한 선택. 힘을 보여줘요. 주저하지 마요. 꼭 오늘만큼은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예. 예. 시간이 제가 5분 남았네요. 5분 동안은 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서 예. 매주 화요일 날 방송을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했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이 아마도 제가 이 매주 화요일 날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에세이 산들강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도 이렇게 뭐 좀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시간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에 있는 환경 이슈를 수집을 해서 그걸 내용을 이렇게 알리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아마도 제 다음으로 나올 사람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제 다음에 나올 사람은 환경운동연합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전국적 이슈를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분이 오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10개월 동안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리멤버댐이라는 사이트를 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기획 제작 운영을 했었는데, 다시 대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리멤버댐은 사실은 오픈을 하고 기획할 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민을련 등이 함께 좀 이렇게 논의하면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마지막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서 조금 애초의 의도랑은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리멤버댐을 좀 바꾸어서 약간 좀 바꿔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사이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사이트는 소유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에는 환경운동연합이었었고, 다음에 제 거였다가 지금 현재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였고, 조건은 이렇습니다. 리멤버댐이란 사이트의 소유주는 정파와 정당을 넘어선 제3의 단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내용인데, 방법을 좀 이렇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렇게 공동의 소유가 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보겠으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한 8월 달 정도부터 다시 보여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 2012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10만의 노사모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성공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데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이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느껴지는 이런 공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에게 물리적인 힘이 좀 부족하다. 여전히 있는 거라고 지금 KBS,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이런 데도 지금 파업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때는 트위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트위터는 찢어지고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최소 500 이상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분탕질을 해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물리적인 힘을 직결시키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 한 10만, 20만 정도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서 대선을 한번 준비해 보고 싶다라는 작은 소박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소박하게. 지금 현재 있는 게 낙곰수의 그 미건스 정도가 현재 있죠. 예. 하나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Remember them too 이래가지고 예,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뵐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고요. 내일 꼭 투표합시다. 여러분만 투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10여 명에게 100여 명에게 같이 연락해서 함께 투표해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 어쨌든 내일 저녁 때 함께 웃으면서 아마도 시청광장 등에서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웃으면서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Let It Be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